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 구본성, 장녀 구미현 연합이 아워홈 경영권 매각과 더불어 상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원하는 몸값을 받아내기 어려워 IPO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엔비디아 급락 여파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들였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2천 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 정도 떨어진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최근 별다른 상승 모멘텀 없이 금리 정책을 관망하며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공장 화재 여파로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주가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공장 내부에 21명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며 내일 에스코넥의 주가 흐름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환율 부담에 외국인이 양시장뿐만이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물량을 강하게 출회하면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불을 켠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지수 약세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5% 가깝게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3% 가깝게 낙폭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튬 가격이 또다시 반락하면서 2차 전지주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했는데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섹터가 있었는데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었습니다. 운인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프랑스 해운사로부터 수주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번호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해주셔도 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장 질문하려고 기다려봤습니다. 네. 사실 지난 거래일에 과열로 인해서 뭐 하락세가 펼쳐졌다라고 해서 다른 아시아권 증시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진짜 과열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1% 넘게 빠지면서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휩싸 현상도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GS 글로벌도 그렇고 GS 마찬가지로 자원개발과 관련된 이슈,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주가의 상승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금을 경색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장에서 그렇게 큰 활발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주가가 빠질 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진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주가가 같이 지수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 고점에서 진입했는데 물려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릴 테니까 상담 주셔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부터 시작해서 섹터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까 GS 글로벌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선도 조금씩 올라오는 기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타자가 뭘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음 타자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부터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었던 폐배터리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폐배터리가 이제서야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쏘아 올린 화살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물려 있으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폐배터리 쪽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자원개발 관련주, 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요. JLK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전업을 하고 있는 주변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어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고점을 더 높이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 즉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이미 출발한 상승 추세가 꺾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주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협을 뭐 예를 들면 호르무즈 같은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조선업의 호황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운임비는 늘어나겠지만 운임비가 늘어나게 된 주 원인은 무엇이냐?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해협을 지나가면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 도달하게 되면서 그만큼 로스가 생긴다. 그래서 운임비가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운임비를 증가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배를 더 많이 건조시켜서 배를 더 많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도 석유 관련주들의 주가에 따라서 운임비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해협 봉쇄로 인해서 생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선업의 호황기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와 화장품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나아가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모멘텀 체크까지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토르 기법이 있습니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토르 기법으로 내 종목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 만나볼 차례가 됐죠. 성적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와 A팩토는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다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네요. 1위와 2위 종목 모두 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와, 수익률 300% 가까이 만나볼 수 있었네요.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였다면 이렇게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따답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과연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궁금하면 또 본방사수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받기 전에 일단 가장 궁금한 거, 토르 기법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체 뭐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선상을 넘어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동평균선과 그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탈을 해야 되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 잠깐이라도 그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퐁당 빠지는 종가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보통 많이 쓰시는 기술적 지표 중에 엔벨로프라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엔벨로프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포착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엔벨로프와 비슷하게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퐁당 빠졌을 때가 매수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 라인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란색 라인을 돌파했는데 그 윗단에서 머물다가 상단의 파란색 저항선을 다시 그렸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올라왔을 때 그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을 때에는 이미 수익권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5일 이동평균선은 지켜주는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10일 안 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최종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팔아도 수익인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수익률이 너무 상승이 커서 그렇게 상승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자리겠죠.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으면 추세는 상승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오고 이탈되는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탈을 했습니까? 지지가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
첫 번째로 이탈되는 자리를 최종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두고 익절 자리를 잡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 분할 익절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오는 것과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 황금색 지지선이 내려오는 것,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까지 같이 차트에 표현을 하신다면 종목을 돌려보실 때 이 종목은 내가 진입해봐도 되지 않겠는가가 먼저 나오실 거예요. 왜? 이걸 먼저 찾으시는 거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걸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찾은 이후에 내가 그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우린 무엇으로 합니까? 첫 번째, 매출액.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영업이익 보셔야겠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또 뭐가 있습니까? 부채 비율 봐야겠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현 상태 유지인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유보율.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유보율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작년과 비교해봤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 자리가 작년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고점으로 올라갔었던 그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는 건 이 상단의 매물대에 물려있는 투자자들 많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나는 한 30%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알고 계셔도 내가 종목에 물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재무 건전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언제든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있었던 1차 전지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모회사인 에스콘에게 주가가 20%나 급락을 했는데 이런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탈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험을 볼 겁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에스콘에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에스코넥이라는 기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너무 괜찮은 기업이고, 그런 기업에서 자회사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에스코넥이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 하락에 연이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뭐뭐 하고 있느냐? 가스 들어가겠죠. 기업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소 쪽도 있고 석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가스와 석유죠. 그러면 가스 쪽으로 바라봤을 때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국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환율 하락 시 비용 절감 효과로 수혜주로 부각된다라는 내용과 한 가지 더, 지금 8광구에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료가 소멸되는 건 첫 시추하고 나서 그때 가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광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소 유통 전담 기관으로 선정됐고 수소 충전소 등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부 출자 공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받쳐주고 외국인이 위로 쏘아 올리는 형국을 만들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단식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 하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 이전에 자원개발 쪽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하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한 거 들어가 있고요. 캐나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티모르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도 들어가 있고 이라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사업권을 늘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자원개발 쪽 이슈.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개발이었었고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자원개발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지구를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이죠. 자, 120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157%의 상승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때 잘 보시면 이때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이 나오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면 이 자리가 1차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지만 5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 시켰는데 양봉을 뽑아내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면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다시 안착시켰다라는 것. 거기에 지금 파란색 저항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대형주라 생각을 하고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2거래일 동안 나온다면 D+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거래일 동안 이탈하는 날이 나온다면 그때가 1차 분할 익절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20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더한 다음 20으로 나눈 종가의 위치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주가가 풍덩 빠졌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62,000원에 선이 그어져 있느냐? 그리고 왜 44,800원에 선이 그어져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첫 번째, 600일로 봤을 때는 뭐야? 지속적으로 박스권만 만들었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 왜?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가고 있죠. 내려갈 땐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찍어놓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메가토르가 포착이 되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가토르 신호가 뜨기만 해도 매수할 수 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라는 건 그냥 사면 되는 자리다라는 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핑크색 지지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62,000원과 44,800원은 어떤 자리냐? 1,800거래일. 얼마 동안입니까? 5년도 더 되는 기간, 7년 정도 되는 기간의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고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지지됐었던 자리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한 가지 더는 뭐다?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라인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익절을 44,800원에 잡는 게 맞겠죠? 왜? 해당 가격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되고 지지되면서 이탈됐죠. 그리고 저항받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다. 공기업인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1차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면 62,000원을 우리는 뭐로 잡는다? 최종 익절 자리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물량의 절반만 더 덜어낸다. 왜? 65,500원까지 5%밖에 되지 않는 상승을 보여주면 뭐가 됩니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익절 아직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혹여나 이슈가 생긴다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폭락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까지 8강구의 시추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JLK.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AI 관련주입니다. 의료 쪽과 로봇 쪽으로 AI 관련된 종목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쁘지가 않아요. 로봇이 들어가는 순간 영업이익이 적자여야 되는데 리노공업도 마찬가지, JLK도 마찬가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순항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에 헬스케어까지 엎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짧게 한번 읽어보죠.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체인데 네이버와의 협력이 있습니다. 업무 협약이 있었고 그 두 번째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제품 및 보안용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개발. 엑스레이 또 나왔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몇 종목 언급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왜 자꾸 주목을 하느냐? 엑스레이, 지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종목들로 엑스레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료 아니죠. 로봇 아니죠. 식품 쪽이었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지수가 빠지면서 의료 쪽 시장이 또 한 번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어졌고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영상 처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올인원 AI 허브 플랫폼을 개발해서 의료와 보안 분야에서 또 한 번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제가 JLK를 포착했을 때 만들어 놓은 뉴스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당시에는 언급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내용들이죠. 헬스케어 쪽은 또 어떨까요? 원격 의료 서비스 들어가는 순간 원격 들어갔으니까 또 한 번 저출생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땐, 이 종목을 포착했을 땐 저출생에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봤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제로투세븐 아니면 뭐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JLK는 그렇게 큰 이슈를 받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FDA 승인. 이거 하나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주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한가 갈 뉴스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최근에 우리는 학습이 됐죠. HLB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끝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JLK가 FDA 나오는 순간 이미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착된 자리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지금 이제 33%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익절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라색 19,55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왜 그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뭡니까? 이 신호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핑크색 지지선 여기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언제가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자리라면 어디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지선에서 잡아서 파란색 저항선에서 익절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못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쉽죠. 그리고 나서 핑크색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한 이유는 토르 신호가 포착됐다. 그런데 그 토르 신호가 포착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가지 뭐다?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됐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입했을 때 핑크색 지지선, 그렇죠? 과거에 진입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 핑크색 지지선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얼마를 가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550원을 익절 자리로 잡아놓고 전량 익절이 아니라 분할 익절을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내일 점상을 가거나 아니면 내일 또 한 번 상한가를 가는 것이 아니면 19,550원까지 건드리러는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드리고 윗꼬리가 긴 상태로 쭉 흘러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9,550원에 분할 익절을 하시고 캔들의 몸통을 지켜보시면서 종가의 전량 익절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제2의 기회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기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쉽습니다.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정말 쉬운데 이 두 가지 선을 내 HTS에 그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과 동시에 또 내 수익률 그리고 또 내 잔고까지 배불리 든든하게 채워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나도 그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기법을 통해서 만나봤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률 무려 거의 300%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 가져갔고요. 나아가서 JLK 이미 옛날에 과거에 포착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까지 토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될 히든 종목 제2의 JLK 또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종목 하락세가 너무나도 깊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종목 탈출 시그널 당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14,600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1,080원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네요. 비중도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이어서 그리고 또 낙폭도 큰 편이라서 정말 고심되실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로 상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첫 번째, 상장된 이래의 저점은 9,960원이고요. 두 번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크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해보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1,080원입니다. 9,960원까지 이제 12틱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되니까 한번 보죠. 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수급 매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지금 기관들 들어오는 물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6월 18일 날 들어왔던 기관의 15,400주의 물량이 오늘 고스란히 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 역사적 저점이 되는 9,96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주지 않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 하나로 테슬라가 판매하려고 하는 FSD가 중국에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하락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겠으나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한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파란색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익자를 잡으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야 되는 거고 핑크색 지지선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전에 나왔는데 핑크색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다가 주가가 빠진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뭐다?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 이 자리가 매수하기 적기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뭐 때문에 올라갔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장되고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자리까지 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절선을 잡는다면 8,990원까지 낮춰놓으시고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9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기법으로 이미 과거에 포착을 했었던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한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거의 수익률 300% 따따블에 성공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고, 나아가서는 JLK 오늘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이미 과거에 포착을 해주셔서 상한가의 기쁨을 모조리 다 누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수급 그리고 모멘텀까지 정말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와, 내 종목 진짜 고민거리였는데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 지금 현재 6만 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5만 5천 원으로 지금 5월부터 꾸준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심이 깊으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심하지 마세요. 고심할 종목 아닙니다. 자, 호텔신라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6만 원 매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 이거 보시고 진입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 쌍바닥이네 이거 보시고 이때 잠깐 빠졌지만 올라가는구나 이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최초 익절 자리 아주 우리가 수익을 얼마 안 내도 이 정도에서는 한번 털어보자라는 자리 20% 정도 올라오는 자리 잡아봐야죠. 72,500원을 1차 익절 자리로 잡으시고 그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검은색 지지선의 가격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 자리로 잡아본다면 1차 72,500원, 그렇다면 2차는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는 얼마? 82,000원 잡아드리고요. 자, 그 다음 8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최종 익절 자리로 잡아볼 수 있는 건 그 윗단에 있는 얼마? 파란색 저항선이죠. 89,900원. 자리 너무 좋네요. 9만 원까지만 찍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89,900원. 무조건 팔리는 자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리. 왜?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라운드 피겨에서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때 89,900원이 아니라 딱 9만 원 한 틱이라도, 그렇죠? 한 주라도 매수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뺍니다. 그래야 그 당일날 많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종목 9만 원을 찍긴 찍었는데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위로 쏘아 올리는 느낌을 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매수호가가 채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매수호가에 집어 던지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9,900원 매수 너무 좋고요. 89,900원을 최종 익절 자리로 잡으시고 호가 다시 보겠습니다. 89,900원 정도면 우리 충분히 호텔신라로 수익 잘 냈다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욕 금지, 과욕 금물 72,500원, 82,000원, 그리고 89,900원 이 세 자리만 기억하시면서 익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주가가 더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핑크색 지지선 가격인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얼마? 52,600원이 나오는데 52,600원이라면 어떻게 한다?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2,500원, 82,000원, 89,900원 익절 자리 잡아주셨고요. 52,600원에 추가 매수하라라는 전략까지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핑크선, 파란선으로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타점 너무나도 잘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우와, 저거 나도 내 HTS에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최인선 전문가님께 내 종목 바로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익홀딩스 매수가 비중은요, 어떻게 되실까요?
6,100원에 10%입니다. 네, 6,100원에 10%인데 오늘 제가 종가를 봤더니 3,340원이네요. 거의 반토막이 나셔서 너무나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비중 그래도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익홀딩스를 매수하실 당시에 어떤 네. 부분을 보고 진입을 하셨을까요? 그때 서울경제TV에서 네. 한 몇 년 됐습니다, 조금. 아, 오래되셨어요? 예, 예. 네네. 그래가지고 7천 몇백 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네. 물타기해서 6,100원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네요. 네. 네. 그때 어떤 자료나 근거들을 제시를 해준 거를 다 듣고 투자하신 거 맞으시죠? 그때는 뭐 아마 원익홀딩스가 뭐 네. 그 원익 QNC하고 뭐 원익 IPS 네. 뭐 자회사 등등해서 네네네. 이랬는데 보니까 뭐 계속 그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전문가님 그 자문을 좀 받고자 그래.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구워 삼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원익홀딩스는 어찌됐건 반도체 관련주예요. 예.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올해 첫 번째 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원익 그룹 자체의 이슈도 있지만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준다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6,1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중 10%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거기에 원익홀딩스가 한 분기만 적자를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한 5년 동안 볼까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5년까지만 한번 잘라볼게요. 자, 2023, 3년, 2년, 1년, 20년, 19년까지만 한번 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가가 그래도 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해 볼 수 있느냐? 5,000원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 단가를 5,000원보다는 낮춰놔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아랫단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있는지를 같이 또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3,116원이라는 자리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선 보이세요? 예.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핑크색 지지선이 3,110원이네요. 그러면 3,110원에서 정확하게 지정가로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가 4,600원까지 내려오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4,600원까지 낮춘다라고 했을 때 4,600원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예요. 자, 4,600원에 선을 그어놓고 봤더니 이거 애매한데 파란색 저항선보다 조금 더 높네요.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색 선에 4,455원에다 선을 하나 더 그어보는 거예요. 4,455원.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다시 돌려서 볼 겁니다. 이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건데 자, 과거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니까 뭐야 여기 보면은 이 자리까지도 오네. 여기가 지지부진한 자리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과거에 계속적으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답은 나왔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해서 내 본전에서 절반만 익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3,11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한 번 더 비중을 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110원에서 산 물량만 내 본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 낮춰졌고 6,100원에서 4,600원으로 낮춰졌고 비중은 다시 10%가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면 3,110원에서 또 한 번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라는 거죠. 그럼 내 평균 단가 얼마까지 낮춰질까요? 3,800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4,550원 넘어갈 때 또 한 번 반만 익절하고 이때부터는 6,100원까지 지켜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적고 계신가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장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분기별로 보여드릴게요. 단기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여줬지만 당장 2024년 6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바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이후에 탈출 전략을 세워보시고 이번 탈출 이후에 원익 홀딩스 외 IPS나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행보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원익 IPS 저점을 이미 우리 눈으로 확인했으니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으로 올라갈 때 익절하는 방법으로 이 종목은 지속적인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1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본전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3,110원에서 비중을 싣고 6,800원에 탈출하라라는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오색선 토르 기법을 통해서 과거에 포착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답을 성공하는 모습 봐져갔고요. JLK는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기원까지 토해낸 바가 있습니다. 와, 나도 제2의 재룡전기, 제2의 JLK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곧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아름다운 주가, 이제는 주가도 예뻐질 수 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제2의 재룡전기, 제2의 JLK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아,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가지고 OEM과 ODM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끝나고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잊혀지는 시기가 오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은 원료를 직접 개발해서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면역기능 개선 건강식품인 해모힘과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인 스킨케어 유기스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577억 규모의 건기식 제조 공장을 신설했다라는 건 캐파가 꽉 차서 그 캐파를 늘려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될 가능성이 이미 확충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며 화장품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원자재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저점을 찍었어요. 14,210원. 그런데 그 저점을 찍은 게 언제?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토르 신호가 떴는데 뭐야 이거? 이 선 뭔지 아시죠? 형광색 선. 뭡니까?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에 종가로 수평선을 이겨서 만든 지지선이죠. 저항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붙었죠. 왜? 화장품 부주들 여기서부터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붙으면서 다 날아갔는데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원자재를 가공해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느냐?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 주가가 반영을 받고 올라갔는데 화장품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키 맞추기를 해야 될 종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더 큰 상승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장기 차트입니다. 2,439거래일 된 종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죠.
뭡니까?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이죠. 그런데 주가가 포착되고 나서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지지됐죠.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와요. 지지됐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 구간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자리도 바로 이 가격 구간이에요. 얼마? 19,000원입니다. 19,000원인데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18,920원. 그렇죠? 몇 틱 차이는 안 나지만 그 부근에서 진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익절 자리는 어디로 잡는다? 욕심 같아서는 여기.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까지 잡아보고 싶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토르기법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JLK 만나봤고요. 히든 종목까지 궁금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밀려서 차마 받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이 시간 열어둘 테니까 내일 종목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크선으로 매수하고요. 파란선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그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